자, 정당방위 21조.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벌하지 않습니다. 이 상당성은 모든 위법성 조각 사유에 공통되는 원리라고 그래서 긴급히는 아니건 정당방위건 뭐 상식을 벗어나거나 도를 지나치면 안 돼. 따라서 상대방이 주먹으로 자기를 때리는데 뭐 기관총으로 쏴버렸다면 정당방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식하게 기관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 게 상당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정당방위 안 되는 겁니다. 특히 121조 거기 조문 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는 벌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이 정당방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부정 대 정의 관계라는 거예요. 즉 정당방위로서 이 부당한 침해를 방위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정당한 법익이고 그 정당방위로 뭐 공격을 받는 놈이 부정한 법익이지. 예를 들면 A가 B녀를 강간을 하려고 했는데 미장원 강간 사건 뉴스로 요즘 많이 나오죠. 강간하려고 여자를 패고 이때 바로 판례까지는 안 갔지만 옛날에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야.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사람도 좀 호젓한 그런 장소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비녀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하의를 벗어가지고 강간범의 머리통을 한 대 쳤는데 그게 하의 뒷굽이 머리에 꽂혀가지고 뇌 손상으로 죽어버렸어. 이때 바로 뭐 누가 정당하고 누가 부정한가? 당연히 강간을 하는 놈이 나쁜 놈이고 부정한 법익이고 강간을 당하는 비녀는 착한 사람 아닙니까? 이때 바로 뭐 자신의 지금 이 강간죄 보호법익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강간범의 생명을 빼앗은 겁니다. 법익을 비교해 보면 어떤 법익이 더 중요한 법익인가? 생명이 훨씬 중요한 법익이라도 상관없어. 정당방위로 인해서 보호되는 법익이 정당방위로 인해서 침해되는 법익보다 더 중대한 경우는 물론 예를 들면 A가 B녀를 살해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B의 사타구니를 걷어차서 뭐 성불구자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거 뭐 신체가 침해됐어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벼운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는 물론 같아도 상관없고 보호되는 법익이 더 경미한 경우에도 정당방위 인정돼요. 정당방위 인정됩니다. 왜? 생각을 해봐. 강간범을 보호해줘야 돼? 피해자를 보호해줘야 돼? 당연히 피해자를 보호해줘야 되고 강간범 그냥 막말로 뭐 뒤져도 싼 놈이야. 이건 뒤져도 싼 놈이야. 왜 강간을 해? 강간하려고 하다 뒤져도 싼 놈이지. 그래서 이때 당시 검사가 B녀를 이때 하는 게 뭐야? B녀한테 정당방위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니 죄는 무죄인 것이고 무죄니까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죠.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되는데 무슨 불기소인가? 공소기각 판결 같은 건 판사가 하는 거고 법원에서 하는 거고 검사는 판결을 안 하지.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되는데 무슨 불기소? 위법성이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하는 불기소가 뭐예요? 죄가 안 된 불기소.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죽인 적이 없다면 혐의 없음의 불기소. 죽인 건 맞지만 정당방위로서 죽였다면 죄가 안 됨의 불기소. 이거 다 갖췄는데 고소가 없다든가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 하는 게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그 불기소의 차이에도 있습니다. 이거 죄가 안 됨의 불기소, 죄가 안 됨의 불기소를 해서 풀어준 사건입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는 부정한 법익 대 정당한 법익 간의 충돌이기 때문에 정당한 법익이 더 중요한 법익이건 같건 더 경미한 법익이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요. 긴급피난은 안 돼. 긴급피난은 안 됩니다. 정당방위는 이 A의 법익이 뭐 보호할 가치가 없는 법익이기 때문에 죽어도 싼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고, 한편 정당방위가 부정대 정해관계라는 점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 긴급피난이 바로 정대 정해관계고 그래서 긴급피난과 구별되고 사전적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사후적 행위인 자구행위와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는 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걸까? 1. 자기보호의 원리.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모든 권리와 의무는 뭐를 통해서만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실현해야 되는데 물론 B녀는 A로부터 강간을 당한 뒤 뭐 하면 돼? 강간범 A를 고소해서 처벌하면 되지만 아니 강간당할 때 그냥 강간당하고 있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때 강간 현장에서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지구대 파출소는 멀어가지고 갔다 올 수도 없거니와 더군다나 휴대폰이 있더라도 아니 강간범이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미장원처럼 졸라 패겠지. 그래서 도저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런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자기가 자기 법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밖에 없다. 자기 보호의 원리. 따라서 하일로 치건 발로 낭심을 걷어차건 이거 뭐 자기가 자기 법익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혹시 주변에 누가 있으면 경찰이 지나가면 뭐 하면 돼? 아우 경찰관 아저씨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호젓한 곳이라서 경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저때 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고 자기 보호의 원리가 적용하고 법질서 수호의 원리는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부정한 법익과 정당한 법익이 충돌합니다. 당연히 법은 어느 쪽 편을 들어줘야 돼? 정당한 법익을 보호해 줘야지. 법질서 수호의 원리에 의해서 정당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한 법익은 보호를 포기하는 겁니다. 법질서 수호의 원리에 의해서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 없다라는 법질서 수호의 원리에 의해서 정당한 법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한편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기본 나가리야 정당방위는 자기 이외에 타인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OX, X야 타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타인에다가 줄 긋고 이건 시험에 몇 번 나온 거야.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방위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와. 정당방위는 타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까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OX 얼핏 보면 O일 것 같아. 타인이 싫다고 하는데 하면 안 되지 않느냐? No. 그 의사에 반해서도 가능해. 싫다고 해도 해줄 수 있어. 예를 들면 바로 이 사례에서 A가 B녀를 ABC라고 합시다. 예? ABC 셋이서 감녀를 강간하려고 하는 중에 행인 F가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만일 나였다면 뭐 모른 척하고 갔을 거야. 모른 척하고. 왜? 괜히 끼어들다 한 놈도 아니고 세 놈인데 내가 무슨 수로 이겨. 더군다나 요즘 젊은 것들을 어떻게 이겨.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아마 갔을 겁니다. F는 젊은이고 도저히
이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더군다나 감녀가 굉장히 또 멋진 여자예요. 이번 기회에 잘하면 뭐 이거 막아주고 하면 사귈 수도 있잖아. 개입을 시작합니다. 지금 뭐들 하십니까? 여자 하나를 놓고 ABC가 야 꼬마야 절로 가. 우리 바쁘니까 까불지 말고. 그런데 감녀가 가관이야. 감녀가 뭐라고? 아저씨 빨리 가요. 뭐 아니고 덩치도 이래가지고 싸움도 못할 것 같은데 빨리 가세요. 괜히 얼쩡대다 쳐 맞지 말고. F가 여기서 뭐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몸을 날려가지고 3단 풍차 돌려차기로 3명을 한순간에 제압했습니다. 갈비뼈 부러지고 이빨 2개 나가고 코뼈 골절상을 입었어요. 정당방위 된다 안 된다? 돼. 싫다고 해도 해줄 수 있어.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정당방위 할 수 있어요. 왜? 부정한 법익 때 정당한 법익이라면 정당한 법익의 동의 같은 건 필요 없어. 이 쓰레기들은 그냥 정당방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첫 번째 판례가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 어떤 새끼가 자기 아버지를 화물차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아들이 다급해진 나머지 자기 아버지 타인을 위한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 운전자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화물차로 밀다가 머리끄댕이가 뒤로 꺾이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하잖아. 더 이상 진행하면 자기 머리가 꺾이니까 여기서 스톱하게 만든 거지. 그 와중에 안 다칠 수가 없지.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차 가는 도중에 못 꺾이고 뭐 여기 부딪히고 좀 다쳤겠지. 정당방위 돼야 안 돼? 돼. 타인도 완전히 모르는 타인도 되는데 자기 아버지를 위한 정당방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흉부, 가슴 부위가 창문 틀에 부딪혀 가지고 상처를 입었다면 부의 아버지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됩니다. 이때 이 법익은 법에 의해서 모든 이익으로서 형법상 이익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애정관계 같은 법익도 다 포함됩니다. 뭐 남을 위한 거니까 전혀 생판 남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데 애정관계건 뭐 친족관계면 더 말할 나위도 없지. 만약 이게 감녀가 F의 여친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자기 여친을 결혼은 안 했지만 친족은 아니지만 여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양아치들을 제압하는 건 당연히 정당방위 되고도 남습니다. 바로 밑에 판례도 세상에 이것도 또 74년도인데 이거 한 3, 40년 전의 일이지. 이 아들놈 이 새끼가 소위 개망난이야. 술을 처먹고 아버지한테 욕을 하고 지랄을 하고 아버지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 아버지를 욕을 한 거야.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뭐 이런 미친놈의 새끼 같으냐고 한 대 후려친 것이 뭐 죽어버렸어요. 세 번째 줄 뒷부분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놈이 동네 사람들 많은 데서 아버지한테 술 처먹고 욕지거리하고 하니까 한 대 후려쳤는데 자식놈이 죽어버렸다면 이거 뭐 정당방위 된 거예요. 74년도니까 됐지. 요즘 같으면 될지 장담 못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욕을 한다고 패 죽여? 좀 너무 심했잖아. 요즘 분위기라면 안 될 가망성도 있지만 옛날만 해도 부모면 하늘이고 부모한테 욕을 하면 이거 뭐 대한민국 국민 99%가 뒤져도 싸다고 할 거야.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됐겠지. 결론, 자식이 아버지한테 욕지거리를 하고 폭행을 하려는 걸 아버지가 자식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도 뭐 정당방위 된다. 한편 3, 중요하죠. 이때 타인의 법익이라면 다 되는데 단 이때 법익은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은 제외입니다. 개인적 법익만 돼. 왜냐하면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대한 정당방위를 하다 보면 바로 뭐 테러가 합법화될 우려가 있거든. 테러가 합법화될 우려가 있거든요. 뭐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미국 애들은 빈라덴을 뭐 나쁜 테러범이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아라비아 쪽에 가가지고 빈라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세요. 아마도 90%는 뭐 아랍인들의 영웅이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야.
안중근 의사도 우리 쪽에서는 영웅이고 일본 쪽에서는 뭐 테러범이라고 하겠지. 바로 테러범이 합법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 이유가 바로 뭐 친일법학에서 나온 거야. 만일 테러범 때문에 국가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가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뭐 김구나 안중근 의사가 뭐가 되는 거야? 테러범에 불과한 꼴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왔어. 판례는 없지만 뭐 우리 다수설이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냥 친일법학이 아직도 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지. 어쨌건 시험엔 그렇게 나왔어.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스스로 보호 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는 급박한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 이때 침해는 반드시 사람에 의한 침해여야 됩니다. 동물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침해는 이건 정당방위 안 돼요. 예를 들면 갑이 학원 강의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웬 미친 개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 보니까 재수없게 또 막다른 골목길이고 굉장히 맹견입니다. 이때 갑이 이 개를 향해서 정당방위 할 수 있다 없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고, 이 부당하다는 게 바로 위법을 말하는 거예요. 개는 위법 행위를 할 수가 없어. 돌로 이 개를 찍어서 죽였다고 합시다. 정당방위예요? 긴급피난이에요? 긴급피난이 되는 거야. 개는 위법 행위를 할 수가 없고 위법 행위가 아니라면 정당방위 안 되는 겁니다. 단 이 개가 그냥 떠돌이 개가 아니라 을이 평소에 갑하고 감정이 좋지 않아서 갑을 일부러 깨물게 하려고 훈련을 잘 받은 개였고, 이때도 을의 지시에 따라서 덤벼드는 개였다면 이 개는 개가 아니라 을의 칼이나 쇠파이프 같은 범행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이건 을의 행위야. 이때는 돌로 개를 죽여도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정당방위. 이건 정당방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정당방위가 되는 거야. 요즘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 개념 없는 인간들이 있거든. 특히 맹견류를 끌고 다니다가 사람 물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거든. 싸나운 개를 끌고 다니려면 조심을 해야지. 맹견 하나가 주인의 줄을 끊고 덤벼드는 걸 죽여버린 경우 원칙적으로 형법상 죄는 무죄야. 무죄. 뭐로? 긴급피난으로, 정당방위로, 긴급피난으로 무죄인 겁니다. 단 최근에 나온 판례야. 아침에 동물 프로그램 있지, 일요일 아침에도 하는 거, 동물농장. 옆집 개가 자기 집 진돗개를, 맹견이야, 저것도 엄청 맹견인데 자기 집 진돗개를 깨물려고 하니까 전기톱으로 그 맹견의 허리를 그냥 끊어버린 거야. 허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자, 요거 긴급피난 된다 안 된다?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옆집 개가 자기 집 개를 깨문다고 하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 있거든. 뜨거운 물을 끼얹는다든가, 이 모기향, 이런 모기향의 모기 스프레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전기톱이라 하더라도 일단 몽둥이로 한번 치고, 전기톱으로 치고, 그래도 안 되면 전기톱을 돌려가지고 주동광을 내든 그 뒤에 할 일이지, 그냥 깨문다고 가가지고 그냥 개를 갖다 주동광을 내버렸다면 이건 사회상규에 위반된 겁니다. 무슨 죄야? 손괴죄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죄, 동물학대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단 형법상으로는 손괴죄, 이거 위법성 조각 안 된다 하는 판례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나온 판례입니다. 한편 이 침해는 자기는 물론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굶어 죽기 직전에 유아한테 젖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 이것도
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행위고 정당방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채무불이행, 이건 내가 누차 얘기했죠. 채무불이행은 뭐 형법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형법상 무죄입니다. 한편 3. 현재의 침해의 현재성이죠. 현재 침해가 급박하고 현재 발생 중인 경우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침해나 장래의 침해는 이건 뭐 정당방위 안 돼요. 과거방위, 장래방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어요. 현재의 침해여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침해나 장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의 현재성이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0일 전에 전철에서 웬 아줌마가 갑자기 자기 성기를 만지고 튀었습니다. 10일 후에 그 아줌마 딱 만나서 잘됐다. 지난번에 감히 내 꼬추를 막 만져? 당신 여자니까 어디? 당신도 가슴 내가 만져버릴 거야. 그리고 가슴을 주물러 댔다면 추행죄 돼? 안 돼? 돼. 10일 전에 그 아줌마가 자기 꼬추를 만질 때 손모가지를 때려가지고 뭐 멍을 들게 했다든가 하는 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지만 열흘이 지난 뒤에 만진 걸 갖고 자기도 보복하겠다고 했다면 이거 안 돼.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과거방위고, 과거방위는 정당방위 안 됩니다. 장래방위는 또 뭐야? 장래 일어날 일을 미리 대비해서 방어하는 겁니다. 사채업자가, 이 사채업자들 악랄한 놈들이거든. 이달 말까지 빚을 못 갚으면 너희 가족 전부 다 집안에다 묶어놓고 불사질러 죽일 거야. 딱 이달 말이니까 각오해. 그래서 가장이 이달 말이 되면 온 가족이 죽을 것 같아서 사채업자 사무실을 찾아가서 10일 전쯤에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사채업자가 용서의 여지가 없다는 거야. 10일 후에는 무조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걸 갖다 칼로 퍽 찔러 죽였다면 정당방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으로 10일 후에 정말 올지 안 올지 차가 막혀서 못 올지 어떻게 알고 미리 찔러. 10일 후에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로 와가지고 불을 지르려고 하면 그때 가서 정당방위를 해야지. 아직 불 지르러 오지도 않았는데 10일 전에 미리 가서 내 죽기 싫으니까 너부터 먼저 죽어라고. 장래방위도 이거 정당방위 안 돼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현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명한 김본양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에서 과거의 침해이고 장래의 침해인데도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해 준 판례가 있어요. 침해의 현재성만 인정해서 그 대신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결국은 정당방위는 안 됐는데 침해의 현재성은 인정했어요.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이 A와 B녀 사이에 예쁜 딸 갑이 있었고 공부도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반장도 하고 성적도 상위권이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C남과 재혼을 했는데 이 C남 이 인간이 완전 쓰레기였죠. 청주지방검찰청 사무관이어서 서기관. 청주지검 서기관이었는데 청주지검 서기관이니까 옛날에 이때 당시만 해도 검찰청 서기관이면 맘만 먹으면 돈 엄청 챙기지. 돈도 많은 부자야. B녀가 이 인간과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이후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는 이 보은이를 성폭행을 한 거예요. 임신도 여러 차례 했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낙태도 여러 번 시켰어요. 그리고 이 보은 양이 남친을 사귀었는데 남친과 사귀다가 이제 남친하고 오래 사귀다 보니까 이제 자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나 초등학교 때부터 의붓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으며 여러 차례 낙태도 했다. 최소한도 결혼까지 하려면 이 정도 얘기는 해줘야 되지. 이걸 숨긴다는 게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낀 보은 양이 남자친구한테 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 녀석이 굉장히 대인배요. 좋아, 그렇다면 그 지옥의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너와 내가
결혼한다고 하자.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에 왔는데 더 와서 우리 집까지 와서 성폭행 못할 거 아니냐. 그리고 결혼한다고 찾아간 거야. 그러니 대학교 2, 3학년밖에 안 된 것들이 결혼하겠다고 왔으니 그걸 누가 허락을 해주겠어. 이 미친 것들 졸업이나 하고 얘기하라고.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친 거지. 당연하지. 자기 내연녀를 데려가겠다는 거 아니냐고. 계속 설득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폭탄 발언을 합니다. 다 알고 있다. 양심 있으면 이제 그만하고 보내줘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개거품까지 물고 난리가 난 거야. 너 결혼하더라도 저 새끼는 안 돼. 저 새끼는 안 되고 너 나가지도 마. 그리고 머리까지 깎았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감금 처분. 절대 학교도 가지 말고 집에 처박혀 있어. 당분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제 못 나간 거야. 어느 날 와가지고 창문 밑에서 그때만 해도 뭐 휴대폰이 있어 뭐가 있어 전화 끊어놓고 하면 연락도 안 되고 창문 밑에 와가지고 줄리엣 불렀더니 뭐라고 어젯밤에 울면서 어젯밤에도 또 성폭행 당했다 강제로.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뭐 경찰에다 고소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때만 해도 뭐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없었어요. 자기나 직계 좀비속은 고소할 수도 없거니와 더군다나 얘는 검찰청 서기관이기 때문에 얘가 많이 봤거든. 얘 한마디면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걸 여러 번 봤거든. 그러니까 경찰에 고소해봐야 소용없다. 오히려 고소한다고 했더니 얘가 뭐 해봐. 너희들이 무고죄로 깜빵 가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그 위력을 아니까 보은이가 하지마. 여러 명 봤어. 이런 상황에서 또 성폭행은 당했고 고소해봐야 소용도 없고 저 짐승 같은 새끼는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 술 처먹고 와서 퍼 자는 걸 둘이서 식칼로 가슴을 심장을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식칼로. 자, 이게 바로 뭐 이 인간이 보은 양을 여태까지 10여 년 동안 성폭력을 해왔고 결혼도 안 시켜주고 계속 집에 데리고 있다는 건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 앞으로도 성폭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면 지금 현재는 뭐 술 처먹고 침대에서 자고 있다 할지라도 술 처먹고 자고 있었다 할지라도 뭐는 인정해 줄 수 있다. 치매의 현재성은 인정해 줄 수 있다. 시험에 그렇게 나와. 소위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에서는 치매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방위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는 건 맞지만 뭐 치매의 현재성이 인정될 수 없어. 치매의 현재성은 인정했어. 다만 아무리 치매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뭐 그 해결 방법이 상식을 벗어난 거지. 식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방법은 상당성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거 상당성을 구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 뭐 정당방위는 결국은 인정 안 됐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본양 징역 3년, 얘 징역 5년 항소를 제기했어요. 바로 뭘 주장하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뭐 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붙여주고 왜? 성폭행을 10년 이상 의붓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한 걸 정상 참작해서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얘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인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에 다시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했는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낸 거야. 뭐라고? 바로 과거의 치매이고 장래의 치매지만 앞으로도 계속 치매될 것이 분명하다면 치매의 현재성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방법이 무식했다.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정당방위는 부정된 겁니다. 치매의 현재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치매의 현재성은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과거의 치매와 장래의 치매라도 치매의 현재성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둘은 끝내 결혼은 못했어요. 얘 엄마가 보은이가 착하고 이런 일만 없으면 내가 며느리로 삼고 좀 잘 데리고 살고 싶은데 자기 아들이 안쓰러운 보은이 때문에 살인도 저지르고 깜빵을 갔다 오고 김보은이가 이런 성폭행을 당해서
몇 번씩 낙태 수술까지 한 걸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둘이 결국은 결혼 못했어요. 결혼을 못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처벌법이 새로 만들어진 거야. 94년도에. 이걸 계기로 만들어진 거야. 바로 요 김보은, 그리고 또 하나 있어. 김보은과 또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사건은 뭐냐면 어렸을 때 집에서 이웃집에 가서 물 기러 오라고 하면 그 집에 가면 그 집 주인이 그 어린애를 성폭행을 한 거야. 그 어린애가 나중에 커가지고 어렸을 때 성인한테 성폭행을 당했으니 생식기가 엄청 아프고 여기 문제가 많이 생겼겠지. 커서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남편과 부부관계가 안 되는 거야. 왜? 어려서 당한 그 성폭행 때문에 부부관계만 하려면 막 아프다고 그러고 거부하고. 그래서 남편과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아. 이혼하고 다시 재혼했는데 재혼한 남편과도 또 이혼을 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폭행 트라우마 때문에 삐삐 말라갑니다. 정신적 충격 때문에.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원수나 갚자고 자기를 성폭행하던 저 남자 집을 찾아가 칼 2개 차고 코트 안에다 칼 숨긴 채 찾아가서 나 누군데 기억나냐 그랬더니 그 인간이 늙어가지고 중풍으로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기억나지? 너 옆집에 살던 누구 아니냐? 기억은 하고 있구만. 코트 제끼고 칼 꺼낸 다음 온몸을 찔러가지고 살해하고, 살해하자마자 경찰서에 자수합니다. 이때 이 여자애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 내가 죽인 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김보은 양과 요 둘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 처벌법이 만들어지고, 성폭력 처벌법에 의하면 직계 존속이라 하더라도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상 원래 자기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 고발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단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는 이건 직계 존비속도 고소 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폭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김보은 양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원래는 과거방위나 장래방위는 정당방위가 안 되지만 과거에 침해가 있었고 앞으로도 침해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면 침해의 현재성은 인정해 줄 수 있다. 단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 그게 바로 유명한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입니다. 한편 4. 이때 침해의 현재성은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현재의 침해냐 과거의 침해냐는 방어 행위를 한 때가 아니라 정당방위의 효과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1월 10일 날 로또 복권에 당첨된 다음에 강도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돈을 빼앗아 갈 것 같아서 실제 그런 사람도 이때더만 로또 복권 당첨됐다는 소식이 쫙 퍼지니까 대문 앞에 와가지고 양아치 깡패 새끼들이 조폭들이 와가지고 당신 로또 됐는데 1억만 주셔. 내가 당신을 왜 줍니까? 그랬더니 아씨 돈도 많은데 1억 좀 주면 안 되나 하면서 딸도 이쁘더만 그러면서 은근히 딸한테 해코지를 할 것 같아가지고 1억 줬다는 그런 뉴스도 내가 얼핏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갑이 혹시 그런 놈이 나올까봐 담장 안쪽에 뺑 돌아가면서 함정을 파놨어요. 한 2m. 혹시라도 조폭이나 강도놈들이 넘어오다가 함정에 빠져 발목까지 부러지라고 1월 10일 날 함정을 파놨어. 그러니까 방위 행위는 요때 한 거지. 그런데 아무 일 없다가 2월 14일 날 멍청한 강도 하나가 2월 14일 날 담을 넘다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발목아지가 부러졌다 합시다. 이때 바로 함정을 파둔 건 1월 10일이지만 정당방위의 효과가 발생된 건 2월 14일이고, 자 1월 10일 날 부당한 침해는 없었지만 2월 14일 날은 현재 부당한 침해, 깜깜한 밤에 강도가 지금 담 넘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과거방위냐 장래방위냐 현재방위냐 하는 것은
정당방위 행위를 한 때가 아니라 정당방위의 효과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 침해의 현재성 인정되고 이거 정당방위 되는 거야. 비록 한 달 전에 판원 함정이라도 지금 현재 정당방위의 마지막 줄 도둑이 침입하는 때, 즉 효과가 발생할 때 침해의 현재성 인정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마지막으로 침해는 부당해야 되기 때문에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뭐 정당방위는 안 됩니다. 뭐만 긴급 피난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단 객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정신이상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평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객관적 위법성론은 정신이상자의 행위도 위법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객관적으로 위법하면 위법평가가 가능하다고. 주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명령금지 규범을 이해하지 못하는 심신상실자는 위법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지만 객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정신이상자의 행위도 위법평가가 가능하고 뭐 정당방위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세 번째 줄 객관적 위법성론인 통설 판례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 가능합니다. 시험에 나온 거야. 판례 정리.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즉 정당방위가 인정된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판례가 다 똑같은 판례야. 경찰관, 심지어는 8번 판례 검사도 마찬가지야. 검사나 경찰관이 뭐를 체포 구속을 불법하게 하고 있다면, 위법하게 하고 있다면 뭐 1번 판례를 보세요.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 아니 이게 임의동행이야? 손목을 꺾는 게 무슨 임의동행이야? 강제연행이지. 혹시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려면 요건 갖춰야 됩니다. 어떤 요건? 불러봐. 이건 형사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경찰이 돼서 임의동행을 요구해야 되는데 개뿔이나 이걸 고지할 줄 모르면 경찰관을 어떻게 시켜? 그것도 못하는 걸. 임의동행도 못하는 걸. 임의동행할 때 고지해야 할 사항 뭐? 아까 얘기한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 또 주변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언제든지 임의동행에 응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뭐 집에 갈 수 있고 또 동행을 승낙했어야 돼. 승낙 안 하면 강제로는 못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언제든지 퇴고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자유로운 승낙 받고 끌고 가야지. 동의도 안 받고 끌고 간다든가 천호동 사건처럼 뭐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동행을 거부해도 소용없다. 그건 다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싫다는 사람을 손목을 잡고 꺾어 올렸다면 이 순간 뭐로 되는 거야? 불법 체포감금이 되는 거고 뭐 경미한 상해를 입혔다면 이건 정당방위. 가벼운 폭행을 했다면 아까 정당행위였죠.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행위로서. 두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 현행범으로서 요건도 아닌데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려고 했을 때 경찰관한테 상해를 가한 거. 밑에서 두 번째 판례는 역시 뭐 검사가 불법 체포를 하자, 긴급 체포 불법으로 하자 변호사가 검사한테 상해를 가한 것도 검사도 마찬가지야. 어디다 대고 불법 체포야. 불법 체포하는 검사가 위법인 겁니다. 정당방위 인정된 거야. 1, 2, 8 똑같은 판례인 겁니다. 3번으로 돌아가서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야.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함부로 뛰어들고 차를 세우니까 차를 막 타려고 그래. 그럼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오히려 바지춤을 혁대를 붙잡고 끌고 가는 거야. 운전자를. 지가 잘못해놓고. 그래서 피고인이 뭐 양 손목을 경찰관이 올 때까지 꽉 붙잡고 있었던 거. 이거 뭐 정당방위, 정당행위 인정됩니다. 사실은 건 정당행위 인정된 건데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방위도 성립될 수 있어요. 정당행위가 아니라면 정당방위도 성립될 수 있지. 그 다음 4번. 4번은 사실 그래서
내가 이 책에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판례가 없으니까 원래 이 4번 판례는 저 뒤에 다음 페이지에 싸움과 관련된 판례로 갔어야 돼요. 싸움과 관련된 판례. 예, 싸움과 관련된 판례. 싸움은 원래 정당방위 안 됩니다. 왜? 두 놈이 싸웠다면 둘이서 서로 뭐 치고 받고 했으니까 둘 다 공격도 가하고 피해를 당했으니까 경찰에서는 이걸 실무상 쌍피라고 그래. 고돌이 쌍피가 아니라 쌍방이 둘 다 피해자고 그렇다면 쌍방이 둘 다 가해자란 얘기거든. 싸움은 정당방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싸움인 듯한데 개뿔도 싸움이 아닌 거 바로 이 자전거 절도 사건처럼 마을 주민 여럿이서 더구나 10여 명이 갑 하나를 모로 자전거 절도범이라고 오해를 하고 소위 몰매를 때리니까 몰매를 맞으면 죽는 이유가 뭐냐면 한 명이 때리면 긴장을 하기 때문에 뭐 숨을 먹거든요. 팍 맞으면 여기 견딜 수 있는데 숨을 멎었는데 여기서 또 공격 들어오면 숨을 쉴 때마다 온몸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 장파열도 쉽고 긴장을 못하니까 장파열로 죽거든.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자전거 도둑으로 오인받아가지고 주민들이 몰매를 때리니까 살기 위해서 뭐 손톱깎이 칼을 꺼내서 그 중에 한 명을 찔러서 가벼운 상처를 입힙니다. 자, 위법이야 적법이야 동네 주민들. 도둑놈도 아닌 놈을 갖다 그렇게 몰매를 때리면 어쩌자는 얘기야. 이게 특수폭력이고 오히려 주민들이 이 주민들이 바로 뭐를 하는 거야. 뒤에서 보게 될 오상방위를 한 거야. 도둑도 아닌 걸 도둑이라고 때려버렸으니 이게 오상방위지. 주민들의 행위가 위법이니까 위법 행위에 대해서 가볍게 손톱깎이 칼로 찔러가지고 뭐 몇 주 정도 상처를 입혔다면 상식을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손톱깎이 칼로 좀 찌른 걸 이걸 상식을 벗어났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에워싸고 무차별 구타를 하기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에 달린 줄칼을 내들고 휘두른 경우 정당방위 인정되고요. 5번 갑 회사가 을이 점유하던 공사 현장에 실력을 행사해서 들어와서 현수막과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걸 을이 그 현수막을 찢어버리고 간판,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웠다면 역시 뭐 정당방위 되는 겁니다. 지멋대로 들어온 놈들이 뭐야? 주거 침입죄고 현수막 간판을 설치한 거 이거 뭐 업무방해 될 수 있고 글씨를 쓴 거 글씨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보통 손괴죄 성립될 수 있어요. 갑이 저지른 범죄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글씨를 지우거나 간판을 없애버린 건 정당방위 성립된 거죠. 6번 이 보리경작 사건인데 이건 굉장히 좀 난해한 법률 이론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재산범죄에서 배우겠지만 A가 아무리 허가 없이 B 땅에다가 보리를 심었건 토마토를 심었건 벼를 심었건 땅은 B 소유라 하더라도 뭐 이 경작물은 불법으로 심었다 할지라도 그 보리와 벼, 토마토, 오이 같은 것들은 누구? A 소유입니다. 그럼 아니 남의 땅에다 막 이런 거 심고 수확을 하더라도 속수무책이냐? 속수무책입니다. 단 민법상 뭐 부당이득금 내 땅을 사용해서 경작물을 수확을 했으니까 돈을 벌었을 거 아니냐고. 임대료도 없이 임대료 상당의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이때 A가 수확해 가려는 걸 B가 내 땅에 심은 보리는 다 내 거니까 못 가져가 라고 B가 막았다면 바로 뭐 B가 업무방해죄야. B가 업무방해죄. 반대 판례도 있어요. B가 열받아 가지고 이 새끼가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이걸 심어 하고 이 보리와 벼를 뭐 갈아 개려고 트랙터나 쟁기로 갈아 개려고 하는 걸 A가 막았다면 A 정당방위 돼야 안 돼? 돼요. 이건 정당방위 돼. 종로에서 강의할 때 어떤 녀석이 벼는 유죄, 뭐 보리는 무죄 막 이렇게 외우는 거야. 너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들으면 화를 내신다는 거야. 왜냐하면 난 이제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하니까. 아니 뭔데 화 안 낼 테니까 얘기해봐. 이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게 벼는 유죄, 보리는 무죄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화 안 나겠다는 약속 어기고 화 엄청 냈지 멍청한 게.
보리가 왜 유죄고 벼가 왜 무죄인지를 알고 외워야지. 무식한 놈아 가가지고 벼보리 헷갈리면 어쩔 거야. 어? 시험장 가서 버스 흔들려가지고 머리 흔들어가지고 벼가 유죄든가 무죄든가 너 헷갈리면 어쩔 거야. 어? 누가 수학한 놈이 가져가면 무죄, 땅 임자가 못 가져가게 하면 유죄, 이렇게 외우면 될 거지. 벼 보리가 뭔 상관 있어. 벼건 보리건 똑같거든. 벼건 보리건 B가 막으면 유죄, A가 수학해 가는 건 무죄,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무식하게 벼 보리 그렇게 무식하게 외워 인간아. 그리고 엄청 혼냈는데 그게 한 10몇 년 전이야. 그때만 해도 합격은 했어. 인간이 그렇게 외우고도 합격했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그때보다는 두세 번은 어려워졌어요. 순경시험 합격하기가. 멍청한 애들도 합격하지만 바로 딱 이런 판례를 읽을 때는 누구를 봐야 된다? 땅임자냐 경작자냐를 봐. 종전 경작자인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가 30cm 이상 성장했는데 토지 매수자가 땅을 산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소를 이용해서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뭉개므로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겨서 갈아개지 못하도록 했답니다. 정당방위라고. 반대 판례 있어. 반대 판례. A가 이걸 수확해 가려는 걸, 벼를 수확해 가려고 하는 걸 B가 수확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거 얘는 정당방위 안 돼. 업무방해죄 인정됐어요. 업무방해죄. 반대 판례지 일종의. 7번도 마찬가지야. 술집에 이건 종로 여관 사건하고 비슷하지 뭐야. 세 명이 와가지고 통금 시간, 지금은 통금이 없어졌지만 외상술을 처마시는 주제에 또 뭐까지 성매매 접대부까지 요구하니까 술집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 술도 외상으로 마시는 주제에 성매매까지 외상으로 한다니 누가 외상을 주겠습니까? 안 된다고 이제 영업시간도 끝났으니 가라고 그랬더니 불만을 품고 내실까지 들어와서 피고인의 처가 있는 데서 오줌까지 싸는 거야. 방 안에 들어와서. 항의하니까 또 때리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놈을 허리치기로 그냥 넘어뜨린 거지. 정당방위 된다 안 된다? 된다. 처 있는 데까지 와서 오줌을 쌌다는 건 자기 처 앞에서 성기고 뭐고 다 드러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 업어치기로 넘어뜨려서 10일 정도 상해를 입혔다면 이건 술 취한 놈 이거 뒤져도 싼데, 뒤질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 처 맞아도 싸지. 이거 정당방위 인정됐어요. 그 다음 9번.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신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가했는데 경찰관이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한테 상해를 가한 거. 이것도 8번과 똑같은 판례입니다. 현행범 체포 사유도 아닌데 강제로 현행범을 체포한 거야. 그런데 거의 비슷한 판례에서 이거 공무집행방해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여긴 지금 그 판례가 안 나와 있는데 그 밑에다가 반대되는 판례로서 거의 비슷한데 경찰관, 검문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더니 경찰관이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거. 이건 공무집행방해죄 인정됐어요. 유죄 인정됐습니다. 차이점이 뭘까 그럼? 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공무집행방해죄 인정된 판례와 이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인정 안 된 판례 무슨 차이일까? 면허증 교부입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면허증을 교부했어 안 했어? 면허증 교부했지? 그럼 면허증이 교부됐다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운전자의 신원이 파악됐다는 거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다 나왔어. 필요하면 뭐 하면 돼? 출석 요구하면 됩니다. 또 나와 조사할 게 있으니까 모욕죄로. 이건 현행범 체포도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거지. 운전면허증까지 교부받아가지고 신원 파악이 됐다면 언제든지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데 뭐하러 현행범 체포를 해. 그러나
운전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한테 욕설을 했고 경찰관이 모욕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지금 신원 파악도 안 됐어. 이 자식 이름도 모르고 지금 이 자식 튀면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잡을 가망성은 거의 없거든. 이건 뭐 현행범 체포 사유 되는 거예요. 이때 경찰을 폭행했다면 이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검문하다 경찰한테 욕을 했더니 모욕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패버린 경우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뒤라면 뭐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왜? 신원 파악이 다 됐으니까. 그러나 운전면허증 교부했다는 말이 안 나오면 뭐 신원 파악이 안 됐고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이때는 현행범 체포 가능하고 현행범 체포를 적법하게 하는데 경찰을 패쓰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거지. 시험에 나왔어. 2번이나 순경시험에. 어느 게 2번이나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따로따로 2번이 나왔는지 앞에 게 2번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2개를 비교해서 기억해 두라고요. 다음 페이지에 부당한 침해라 볼 수 없어서 정당방위가 부정된 경우 소위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 연설회장에서 후보자 갑이 후보자 을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후보자 비방 요건에 해당돼요. 그러나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상대방 후보자가 병역을 필했는지 과거에 뇌물을 받아 처먹고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인지 선거구민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는 뇌물 수억을 받아먹다가 유죄 판결로 깜방 갔다 온 놈이고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다. 이런 놈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되겠습니까? 놈까지 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되겠습니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일반인한테 이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뇌물 먹은 놈이다. 그러면 그건 명예훼손죄지만 공직자 입후보자한테 선거 기간 중에 합동 연설회장에서 상대방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들춰내는 건 이건 위법성 조각돼요. 그러니까 을이 열받지. 자기 과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을이 그 얘기를 듣다가 갑의 마이크를 빼앗고 뭐 갑한테 욕설을 하고 연설을 방해했다면 이건 누구 잘못이야? 을 잘못입니다. 갑은 위법성 조각됩니다. 선거 후보자가 아니면 안 돼. 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지. 그 다음 2번 쟁투를 하다가 폐주하는 피해자가 소지했던 식도를 탈취해서 전에 얘기했죠. A가 B를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B가 그 칼을 뺏어가지고 뺏은 칼로 A를 찔렀다면 정당방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멍청한 A가 칼 들고 B를 공격하다가 B한테 칼까지 뺏길 정도면 둘이 맞짱을 떠도 져. 당연히 지지. 칼 들고도 치는데 칼까지 뺏겼다면 모든 상황은 끝난 겁니다. 모든 상황이 끝났는데 뭐하러 찔러? 원주 절도 그 빨래 따위 사건과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 다 끝났는데 왜 퍽 찔러? 이거는 정당방위 인정 안 됐어요. 역시 노상에서 종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자는 나중에 모욕죄로 고소하면 될 일이지 때려가지고 상해를 입었다면 정당방위 안 됩니다. 4번 판례도 시험에 몇 번 나왔죠? 바로 이때 불신 검문을 할 때 정지를 요구했으나 두 번째 줄 중간 뒷부분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다시 또 검문에 협조해달라고 했는데 불응하고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했다면 경찰관의 검문이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이죠? 길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는 거 이건 불신 검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옷깃을 잡아당긴다든가 손을 붙잡고 서달라고 흔들면서 요구한다든가 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앞을 가로막으면서 좋은 말로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당연히 불신 검문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경찰을 팼다면 이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되는 겁니다. 마지막 역시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 고지사항의 일부만 고지하고 신원 확인 절차를 밟으려는 순간 범인이 유리 조각을 쥐고 휘둘러서 제압하려는 경찰한테 상해를 입었다면 그냥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유리 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되는 거예요. 한편 싸움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A와 B가 뒤지게 싸워가지고 B가 6주, A가 2주 상처를 입으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야? 대부분 B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물론 B도 6주의 피해자는 맞지만 2주의 가해자이기도 하고 A도 마찬가지예요. 2주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6주의 가해자이기도 하거든. 따라서 A와 B는 둘 다 가해자고 이런 경우에 둘 다 폭행치상죄로 둘 다 처벌받아요. 옛날에 종로에서 강의할 때 여기 지금 저 국어 공무원 국어 김철민 선생님이 강의하고 잠깐 휴식을 하러 내려갔는데 교수 휴게실에서 얘들 둘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내가 왜요? 공무원을 왜요? 그랬더니 둘이 싸웠는데 난 법을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 버리더라고. 얘기해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둘이서 이제 싸움을 한 거야. 강의실에서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보다 한두 살 어려. 이 여자애들이 또 한두 살 엄청 따지더만 남자끼리 한두 살이면 그냥 이형 기명 다 맘먹는데 뒤에 있는 애가 자꾸 이걸 건들면서 신경을 건드렸나 봐. 뒤에 앉아가지고 앞에 의자를 자꾸 건드리니까 수업 시간에 왜 자꾸 방해를 하냐고 앞에 있는 좀 나이 한두 살 많은 애가 그랬더니 그랬다고. 지적질했다고. 수업 시간에 또 뒤에 앉은 애가 앞에 있는 여자의 이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면서 침을 묻히고 막 그랬나 봐. 보니까 끔찍하지. 그래 다음 시간에 이제 싸운 거야. 싸우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지가 잘했다고 서로 앉아있는 씩씩거리면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는지 여자 하나는 여기 목에 기부스까지 하고 왔더라고. 벌써 기부스. 나 목 다쳤다고. 이제 앞에 있는 애가 목 다쳤다고. 뒤에 있는 애는 기부스는 안 했는데 자기도 지금 어깨가 결리고 그런다고 둘이 앉아 있더라고. 시험을 10일 앞두고 공무원 시험을 10일 앞두고 그래서 내가 그냥 단언해 거기서 결론을 내렸지. 둘 다 쳐버리라. 그러니까 시험이 1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각자 화해를 하고 깨끗이 돌아가서 수업을 받아라. 시험도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둘 다 버티면 둘 다 처벌된다. 둘 다. 그랬더니 합의할 생각이 없대. 둘 다. 그럼 맘대로 해. 경찰 같았으면 내가 패지. 응? 시험이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이놈의 지지배들아. 싸움박진을 하고 끝내 하고 난리를 쳤을 텐데 경찰도 아닌데 내가 거기까지 해줄 필요 없잖아. 공무원반 내 책임도 아닌데. 알아서 해 그럼 니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끝까지 서로 갔다는 거야. 얼마를 받았는지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빤해. 3주 2주 차이도 얼마 안 되거든. 3주 가해자는 120, 2주 가해자는 80 정도 됩니다. 둘 다 벌금이고 뭐로? 폭행으로. 폭력으로 벌금 80, 벌금 120이면 조폭만으로 하지 뭐야. 폭력정가 일범 아니야. 벌금부터 정가 올라가는 거야. 둘 다 폭력정가 다 올라갔고 또 그의 시험은 완전히 망쳤고 10일을 앞두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그러느라고 시험 다 망치고 시험은 떨어지고 둘 다 정가 폭력정가 일범이 됐고 그게 뭐야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가 이 폭력정가 있다 그러면 남자가 서늘해지지. 둘 다 처벌받아야. 윤다훈인가 그거 누구죠? 남자 탤런트 윤다훈과 김정모시기도 그랬어. 둘이 싸우고 얘가 싸움 좀 해. 그래서 졸라패가지고 4주 정도 상처를 입었는데 이 자식이 1억을 요구했어. 1억을 합의금을. 그러니까 윤다훈인가 얘가 완전히 빡쳐가지고 좋아 끝까지 가. 그리고 자기도 진단서 끊어가지고 둘이 이 짓을 했습니다. 얘들은 전과까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얘들은 둘 다 집행유예야. 윤다훈이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얘는 조금 더 쳐맞았으니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얘는 120시간, 얘는 70시간 해가지고 둘 다 처벌받았어. 둘 다. 사회봉사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싸움박질을 하면 절대 정당방위 안 됩니다. 단 예외 있어. 아까처럼 몰매를 맞는 건 싸움이 아니야. 이건 일방적으로 쳐맞는 거지. 무슨 싸움이 되나? 10대 1 싸움이 무슨 돼. 이건 10명이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싸움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손톱깎이 칼로 찔렀다 하더라도 뭐 정당방위 성립돼. 그래서 싸움이라서 정당방위가 안 된 판례 1. 상호 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한 거. 두 번째,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죠. 술에 만취돼서 누나를 때리고 그 남편이 동생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넘어뜨려 목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한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입힌 경우 상황을 보세요. 우리 판례 보면 이거 남동생이 인간 쓰레기 남동생 많습니다. 둘이 부부인데 이제 상황을 봐. 동생 놈이 와가지고 뭐 누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때리고 욕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어떡하겠어? 저건 저쪽 집안 일이니까 간섭 안 하고 내버려 두나? 천하놈의 시키가 동생 놈의 시키가 와가지고 누나를 이렇게 패는데 자기 부인을 패는데 가만히 있을 남편이 어딨어? 너 이리 와봐 이 싸가지 없는 새끼 하면서 저 패버린 거지. 그랬더니 이 자식은 85kg 거구고 얘 60kg밖에 안 되는 왜소한 체격이야. 그러니 85kg 대 60kg는 체급이 안 맞아. 완전 일방적으로 밀리지. 그래가지고 침대에 넘어뜨리고 이 자식이 거구로 꽉 누르니까 딱딱한 땅은 뭐가 가능해? 반동이 가능해. 팍 치고 뭐 반동이 되지만 침대에 꽉 눌려니까 얘가 꼼짝을 못해. 반동도 안 되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깎아먹다 놔둔 그 과도가 옆에 접시 위에 있으니까 과도를 집어가지고 처남 허벅지를 과도로 찔러버린 사건입니다. 정당방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싸움박질하다 이런 거 정당방위 안 되는 거야. 정당방위. 역시 3번도 피해자 중 한 명이 뺨을 때리니까 이제 싸움박질이 벌어진 거죠. 서로 싸움박질을 했다면 정당방위 안 되고요. 역시 4번도 피해자가 동생의 혼인길을 막는다면서 시비를 걸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해서 오른손으로 비틀면서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해 찬 거 전부 다 싸움박질이고 정당방위 안 됩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판례들, 이것도 암기가 아니라 이해죠. 일단 1번은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 3번부터 봅시다. 3번이 바로 이제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두꺼운 것이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는 거. 뭐가 생각나나? 아까 봤던 자전거 도둑 사건. 일방적으로 여럿이 몰매를 때리는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항을 했다면 이건 비록 싸움이지만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일방적 도발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이제 이 할머니가 묵을 만드는 할머니였는데 두 부부가 60대가 넘는 이 할머니 한테 와서 A남은 50대, B녀는 40대야. 40대 아줌마하고 60대 할머니하고도 싸움이 안 되는데 50대 남자까지 가세했다면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경우지. 이 할머니가 묵을 쓰고 있는데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발로 밟고 쓰러뜨리고 침을 뱉고 왜냐? 할머니가 조금 뭐 문제가 있는 할머니는 맞아. B녀 흉을 그렇게 보고 다닌 거야 동네. 첩의 자식이니 뭐니 하면서 첩의 자식들은 다 싸가지가 없다는 둥 삐봐라 뭐 이러면서 욕을 하고 다니니까 열받아가지고 왜 동네 시잘데없는 소리를 짓걸어대느냐면서 둘이 와서 발로 밟고 깨물고 침을 뱉고 하니까 뭐 감녀가 B녀가 이제 올라타고 쓰러진 상태에서 올라타가지고 때리고 꼬잡고 하니까 남자까지 옆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맞다간 뭐 나이 60이 넘은 할머니가 죽을 것 같으니까 뭐 자기를 올라타가지고 때리는 B녀의 허벅지를 깨물어 버린 거야. 살살 깨물었겠습니까?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 살점이 떨어져 나게 세게 깨물은 거지. 상해를 가한 거지. 깨물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세게 깨물어가지고 살점이 너덜거릴 만큼 깨물었으니 뭐 상황 종료된 거지.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자, 정당방위 된다 안 된다? 이건 된다고. 처남 허벅지를 과도로 찌른 거하고는 달라. 이건 일방적으로 패다가 할머니가 살기 위해서 뻐둥거린 거고 정당방위 됩니다. 또 하나가 2번 연대장 보초병 사건이었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걸 좀 자세히 적지. 왜 이런 걸 다 빼먹었나? 살인의 흉기 이게 뭐야? 총이야. M16. 그래서
두 보초병이 여러분 알죠? 남자끼리는 다 알아.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말뚝보초가 있어서 말뚝보초. 보통 2병, 1병, 상병, 병장이 이렇게 보초를 쓰는데 2병이 안 나가 교대해주러 2시간씩이잖아. 안 나오면 2병이 와가지고 1병 발로 차가지고 깨울 수 있나? 못 깨우거든. 자기 선임을 어떻게 깨워? 그럼 이제 상병도 또 안 나가. 병장도 안 나가. 그럼 밤새도록 얘가 보초 쓰거든. 연천 김일병 사건이 이래서 나온 거야. 그날이 뭐 월드컵 뭐 하는 날이었어. 4강인가 8강인가. 얘도 보초 쓰고 라면 먹으면서 월드컵 보려고 했는데 말뚝보초가 돼버린 거야. 열받아가지고 뭐 보초 쓰고 게임 다 끝나고 자기 월드컵도 못 보고 라면도 못 먹고 열받아가지고 뭐 총 들고 가서 내 안에다 써든 어떻게 해버린 거야. 이 연천 김일병 사건이 이래서 나온 거거든. 사형 확정됐죠. 임병장도 사형 확정됐고. 그런데 교대주로 갔어. 근데 12시부터 예를 들면 10시부터 12시고 12시에서 2시인데 12시 보초가 1시가 다 돼서 간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 투덜댄 거야. 씨 보초가 12시에 해줘야지 1시가 다 돼가지고 나왔다고 투덜대니까 이제 때린 거지. 이 새끼가 둥기가 빠져가지고. 옛날에 이 새끼 내가 말뚝보초도 여러 번 썼어. 1시간 늦은 것 같고 이게 후임이 깔짝대고 있어. 때리니까 얘가 덤벼든 거야. 이 씨팔놈이 늦게 온 주제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위 뭐 맞짱을 뜬 거지. 여기서 짬밥이 나오는 거야. 뭐 고참이 또 짬밥이 있으니까 싸움을 해도 이겼지. 졸라 패버리니까 애가 맞짱으로도 안 되니까 이 개새끼 쏴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총을 장전한 거야. 총을 장전하는 걸 보고 뭐 장전된 총으로 쏘면 죽으니까 여기서 마지막 짬밥이 나옵니다. 장전해서 쏘기 전에 먼저 쏴버렸어. 먼저 쏴서 살해합니다. 정당방위 된다 안 된다? 쌈박질하다 이빨이 부러지고 코뼈가 부러진 건 정당방위가 안 되지만 주먹으로 싸우다가 갑자기 총을 들었다면 뭐 이건 정당방위 돼. 주먹으로 싸우다 총을 왜 들어? 예상할 수 없는 흉기.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해서 살인의 흉기, 즉 총을 장전을 했다면 이건 뭐 비록 싸움이지만 정당방위 성립됩니다. 4번 판례 피해고인이 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깨진 병으로 찔리고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껴안거나 두 손 부분으로 멱살 부분을 잡아 흔든 거 정당방위 되죠. 그 옆에다가 역시 대비 판례 넣으세요. 그 정도가 멱살 정도 잡은 게 아니라 뭐 깨진 유리병으로 목을 겨눈 거. 깨진 유리병으로 목 부분에다 목을 겨눈 거. 요거는 정당방위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안 돼. 깨진 유리병으로 목을 겨누는 건 이건 아무리 뺨을 맞았지만 깨진 유리병으로 목을 겨눈다는 건 목을 따면 죽는 건데 그래서 멱살 정도 잡은 건 괜찮지만 깨진 병으로 겨눈 건 위법성 조각 안 됩니다. 마지막 판례는 비교적 나온 지 얼마 안 된 판례죠. 갑과 자신의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한 여자 집안에서 동생, 누나, 언니, 엄마 해가지고 떼거지로 67명이 와가지고 뭐 아파트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야. 맨 처음엔 안 열어줬습니다. 왜? 열어주면 떼거지로 들어와서 여자 혼자 있는데 뭐 소위 지랄을 할 테니까 안 열어주고 버티니까 이 사람들이 뭐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이 나쁜 년아, 남의 남편하고 붙어먹는 년이 왜 문 안 여냐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온 아파트에 막 남의 남편하고 붙어먹는 년이 뭐 그러니까 계속 그 소리를 들으면 동네 사람 창피하니까 문을 열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67명이 들어와서 나쁜 년 하면서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때리고 하니까 뭐 저항하면서 손을 휘두른 게 한 명한테 맞아가지고 뭐 코뼈인가 이빨인가 이거 다친 거지. 정당방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도 뭐와 다를 바 없어? 몰매 사건과 똑같은 거지. 여러 명이서 일방적으로 때리니까 저항을 한 거지. 이건 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이야. 그래서 요 3, 5는 거의 같은 취지의 판례고 2번 바로 예상을 뛰어넘는 공격행위 정당방위 되고 1번 마지막 싸움이 다 끝났어.
다음에 싸움 다 끝나고 자 이제 끝내자 하고 돌아서는데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을 가온 거지. 이때 돌아보고 이 자식이 싸움 끝냈는데 또 공격을 가니까 뭐 후려쳤다면 정당방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싸움 아니야. 싸움 다 끝난 뒤에 다 끝난 줄 알고 가는데 뒤에서 기습 공격을 했다면 그 공격은 싸움이 아니지. 공격이지. 그래서 싸움이 중지된 후 다시 피해자들이 새로이 도발 행위를 했을 때 가해 행위를 한 거 이거는 정당방위 인정됩니다. 한편 이 지금까지 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뭐 침해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위 의사로서 정당방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쉬운 말로 방위 의사 없이 장난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당방위의 결과가 나온 상황. 예를 들면 갑이 산에 올라가서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데 A가 B녀를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거야. 갑은 그걸 성폭행이 아니라 남친 여친이 산에 와서 뭐 음란행위 성관계를 맺는 걸라고 착각을 하고 아 이 새끼 나는 혼자 사는 산에 와가지고 외로워 죽겠는데 여친하고 와서 좋겠다 에라 모르겠다. 요거 조그만 공깃돌 하나를 던져가지고 A의 머리 던졌더니 여기 까졌어요. 살짝 요 공깃돌 같은 데 맞으면 여기 그걸 뭐라 그러나 유리창 깨지듯이 여기 부분 골절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두개골에 약간의 경미한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야? 갑은 남친 여친 사이에 성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간 상황 아니었느냐고. 객관적으로는 야 요거 정당방위로 봐줘야 된다. 봐줄 수 없다. 봐줄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갖췄지만 뭐가 없었어? 방위 의사가 없었다. 정당방위를 하려고 돌을 던진 게 아니라 뭐 남친 여친이 산에 와서 음란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고 돌을 던진 거지 정당방위를 할 생각이 없었지 않느냐고. 요게 바로 뭐 방위 의사, 피난 의사, 자고 의사, 피해자 승낙이 있었다는 인식, 이런 것들이 바로 방위 의사, 피난 의사, 자고 의사, 승낙이 있었다는 인식, 이런 것들을 소위 주관적 정당화 사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관적 정당화 사유. 그래서 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정당화 사유가 있어야 뭐 위법성이 조각돼서 적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이런 걸 오상방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상방위. 정당방위 상황도 아닌데 아니 우연방위. 이걸 미안. 오상방위가 아니라 우연방위. 정당방위 상황도 아닌데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착각을 한 건 그건 오상방위고, 반대로 정당방위 상황인데 정당방위 상황인 걸 모르고 장난삼아 던진 돌이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결과가 나온 거. 그래서 우연방위는 객관적으로는 뭐 정당방위 상황인데 주관적으로만 정당방위 상황이라는 걸 몰랐었던 거예요. 방위사가 없었던 경우고, 오상방위는 반대로 객관적으로 개뿔도 정당방위 상황도 아닌데 주관적으로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착각을 하고 정당방위를 한답시고 한 거지. 반대의 경우입니다. 갑이 A와 B녀가 성관계를 맺고 있는데 강간이 아니라 갑은 이걸 뭐로 생각하고 강간을 당하고 있다고. 이제 보통 이제 남친 여친이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좀 소극적이거든. 뭐 한번 하자고 그러면 튀기거든. 그래서 이 갑은 남녀 사이에 성관계를 맺는데 여자가 튀긴다고 생각을 하고 강간 상황인 걸 모르죠. 강간 상황이 아니라 뭐 지금 성관계를 맺는 상황인데 갑은 강간이라고 생각하고 B녀가 좀 튀기는 걸 강간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졌는데 뭐가 된 거야? 강간이 아닌 거지. 요게 오상방위, 요게 우연방위. 자, 이때 우연방위는 뭐가 없어서 방위 의사가 없어서 정당방위가 될 수 없는 거고, 오상방위는 방위 의사는 있었는데 상황이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 거지. 이걸 오상방위라고 하고
둘 다 정당방위 안 됩니다. 둘 다. 왜? 정당방위가 되려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얘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빠졌고 얘는 또 뭐 객관적인 상황이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데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는 거지. 둘 다 정당방위 안 됩니다. 근데 승경 시험에 한번 나온 예문이야. 흘러가는 식으로 나온 예문이지만 자, 극단적인 결과반가치 또는 행위반가치를 취하는 학자들은 우연방위도 정당방위로 본다. 결과반가치예요? 행위반가치예요? 시험에 나온 거야. 이거 결과 반가치. 극단적인 결과 반가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결과만 모으면 돼. 결과만 정당방위이면 되는 거야. 결과 반가치를 극단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우연방위도 정당방위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행위 반가치를 고려하면 뭐 정당방위를 할 생각이 없었던 놈이니까 이거 뭐 행위 반가치를 고려하면 또 뭐 정당방위는 성립될 수 없죠. 우리 형법상 결과 반가치로 가요? 행위 반가치로 가요?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행위 반가치와 결과 반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우리 학설과 판례는. 따라서 행위 반가치와 결과 반가치를 둘 다 반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 형법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행위 반가치를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오상방위에는 반대 현상이 나오겠죠. 뭐 극단적인, 이건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예문이 아니야. 극단적인 행위 반가치에 의하면 모두 오상방위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왜? 정당방위 의사만 있었으니까. 객관적인 건 안 보니까 행위 반가치만 고려하면 오상방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나오고. 극단적인 결과 반가치는 우연방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틀린 걸 골라라 해서 또 그게 정답인 거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모든 위법성 조각 사이가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뭐 주관적 정당화 요소로서 방위의사, 피난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 사유가 있어야 적법행위가 되는데 자, 우리 조합해서 뭐가 있어야만 위법해지는 것도 있죠. 이게 뭐라고 그랬나 아까? 주관적 위법 요소, 고의, 과실, 목적, 표현, 경향처럼 주관적 위법 요소는 그 주관적 위법 요소를 구비해야 위법해지는 거고 주관적 정당화 사유는 요걸 구비해야 적법해지는 겁니다. 이걸 구비해야 적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과실은 있어야 위법해지고 고의과실이 없으면 위법할 수가 없지. 정당방위에서는 주관적 정당화 사유가 있어야 적법해지는 겁니다. 반대 현상이 나왔던 거지. 이게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 사유는 다른 말로 뭐 주관적 적법 요소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는 안 불러. 이해하기 쉽게 주관적 위법 요소, 주관적 적법 요소 이렇게 보는 거지. 공식 명칭은 주관적 정당화 사유인 것이고 이게 바로 주관적 적법 요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적법해지는 거고 이건 요게 있어야만 위법해지는 거지. 고의과실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방위의사, 정당방위 상황을 인식하고 정당방위를 한다는 의사를 말하고 2번 아까 본 거죠.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에서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빨간 줄 그으세요.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정당방위 할 수 있어요. 이때 방위 행위는 보통은 소극적인 방어 행위, 보호 방어에 해당되지만 반격도 뭐 가능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강간범의 머리통을 하이를 쳐가지고 강간범을 살해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 가능합니다. 한편 정당방위의 상대방은 뭐
반드시 그 위법행위를 하는 자한테만 가능해. 그게 긴급피난과 달라요. 그 점이 긴급피난과 달라요. 바로 밑에 판례가 바로 뭐 소위 이제 빠로 사건인데, 갑이 을한테 임대를 줬어요. 전세. 근데 전세 기간이 끝나니까 갑이 을 보고 나가라고 그랬어. 집을 비워달라. 전세금을 돌려줄 테니까. 첫 시간에 얘기한 거죠. 뭐 맨 처음에는 미안하다 좀 기다려달라 하더니 이제 뭐 배째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갑의 며느리 병녀가 열받아가지고 뭐 1년이 다 되도록 나간다고 해놓고 안 나가더니 이젠 뭐 배째라고 못 나가겠다고 버티니까 열받아가지고 을이 살고 있는 주거에 유리창을 빠루로 부숴버린 거야. 빠루가 뭐냐면 이제 이 쇠 파이프인데, 보통 쇠 파이프는 가운데가 빈 공간이잖아. 빠루는 속이 꽉 찼어. 그래가지고 못을 뽑거나 할 때 망치로 뽑으면 힘이 잘 안 가해지는데 이 길다랑으로 뽑으니까 지렛대 원리 때문에 못이 잘 뽑히거든. 공사장에서 쓰는 거야. 빠루로 문을 박살을 내니까 을이 뛰쳐나와가지고 혹시 병녀를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될 여지도 있지만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던 뭐 마을 사람을 패버린 거야. 아니 마을 사람이 뭔 상관이 있어. 빠루로 공격을 가한 건 병녀인데 엉뚱한 마을 사람을 향해서 꽃갱이 뭐 몽둥이를 휘둘러 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공격을 가한 거지. 네 번째 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해서 임차인이 배척 빠루를 들고 휘둘러서 구경꾼인 마을 주민한테 상해를 가했다면 이건 뭐 정당방위 될 수 없어요. 병녀를 갖다 공격을 하든가 애만 마을 주민들한테 왜 공격을 가하느냐고 정당방위 안 됩니다. 긴급피난도 안 돼. 다음 페이지에 상당한 이유, 정당방위는 상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당성을 초과했다면 그건 정당방위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미국 LA 폭동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슈퍼 주인이 그 옛날에 조그만 슈퍼에는 유리 항아리에다가 이제 사탕을 잔뜩 담아놓고 이거 몇 개씩 꺼내서 파는데 흑인 소년 하나가 이 사탕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LA 폭동 혼란 때 혼란스러우니까 거기 가서 이 사탕을 훔치려고 한 걸 엽총으로 라이플, 권총도 아닌 엽총으로 쏴가지고 살해한 사건입니다. 자, 일단은 현재 부당한 침해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B 자식이 자기 물건을 훔치고 있잖아. 지금 사탕을. 현재 부당한 침해는 틀림없이 있었고 방위 의사도 있었지만 뭘? 상당성을 초과한 거야. 상식을 벗어났지. 그 어린 아이가 사탕을 훔치면 쫓아가서 혼을 내주거나 쫓아가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그러면 될 일이지. 이걸 갖다 엽총으로 쏴서 죽여야 되겠느냐고. 아예 이건 상당성 자체가 갖춰지지 않아서 그냥 살인이고 혹시 조그만 돌 하나를 던졌는데 흑인한테 애한테 던졌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뭐 맞고 애가 죽었다면 이거 뭐 요 돌 하나 던지는 건 도망가면 못 쫓아가니까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데 그러다가 뭐가 된 거야? 애가 죽어버렸으니 뭐 상당성이 초과된 거죠. 이런 걸 과잉방위라고 하고 아예 상당성 자체가 없다면 그냥 과잉방위고 정당방위고 개뿔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살인이고 방위행위를 하다가 조금 초과된 경우 이게 바로 뭐 이게 과잉방위가 되는 거야. 상당성만 조금 초과한 거 이게 과잉방위가 되는 거고 역시 과잉방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어요. 뭐 객관적 요건 중에서 상당성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건 정당방위 안 돼. 단 그냥 지나가는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쏴 죽인 거하고 내 사탕을 훔치려는 소년을 쏜 거하고는 뭔가 질이 다르죠. 적어도 정당방위 상황은 있었다는 걸 고려해서 이 과잉방위의 경우에는 뭐 형을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임의적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임의적 감면 과잉방위. 따라서 방위행위를 할 때는 방위의 필요성, 그 침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필요한 행위여야 되고 가급적 뭐 적합한 수단이어야 되며
경미한 손해를 주는 수단으로 행해줘야 됩니다. 다만 정당방위는 부정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이나 법익균형성의 원칙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정당방위로 보호되는 법익이 성적 자유, 침해되는 법익보다 살인, 사망, 사람의 생명, 더 경미한 경우에도 정당방위 성립될 수 있어요. 바로 아래 판례 유명한 설절단 사건입니다. 갑과 을이 병녀를 골목길에서 성폭행을 하려고 하니까 성폭행을 하는 그 갑을의 혓바닥을 이로 깨물어 가지고 혀를 잘라버렸습니다. 아까 하일 사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돼 안 돼? 하일로 찍어 죽여도 정당방위인데 그까지 혀 정도 잘랐다면 목숨을 부지했으니 이거 당연히 정당방위지. 그런데 이게 1심에서인가 2심에서 정당방위를 인정 안 했었어.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 해괴한 논리입니다. 혀를 잘랐다는 건 이 여자가 이를 악물고 있으면 절대 혀가 여자 입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혀가 여자 입속으로 들어갔다는 건 여자가 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입을 벌려가지고 허락을 해서 혀가 들어간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정당방위를 인정 안 했었어요. 대법원에서 깨진 겁니다. 네 번째 줄,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 이게 유명한 설절단 사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이건 정당방위 성립된다. 하일로 때려 죽여도 성립되는데 혀 정도 잘랐다면 당연히 정당방위죠. 다만 이 사회윤리적인 제한, 일정한 범위에서 좀 제한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억, 책임능력 결함자의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린 흑인 소년이 사탕을 훔치려고 하고 있다면 성인이 돈을 훔치는 거하고 어린애가 사탕을 훔치는 건 성인은 힘들지만 어린애는 쉽게 방어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걸 갖다 꼭 총으로 쏴 죽여야 되겠느냐고. 그래서 정신병자, 유아, 만취자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실제 이 정신병자 같은 경우는 만일 주한역 앞에서 회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려고 휘두르면 굳이 강력한 정당방위를 하지 않더라도 아이스크림 2개면 돼. 아이스크림 2개 꺼내 들고 먹으라고 하면 정신이상자는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칼 집어던지고 아이스크림을 잡을 거야. 충분히 그렇게 그 위험을 피해갈 수도 있는데도 그 정신이상자를 향해서 회칼을 휘둘러 가지고 중상을 입힌다든가 이건 정당방위 인정 안 돼요. 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쉽게 헤어날 수 있는데도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무식한 방법을 선택했다면 이건 정당방위 안 됩니다. 또 보증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방위행위, 부부와 부모 자식 사이에는 이거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제한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판례가 오른쪽 2번 판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을 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데 격분해서 초가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이거 정당방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 만일 아까 얘기한 대로 지나가던 여자를 아무도 생면부지의 여자한테 가위로 폭행을 하고 변태적인 성행위, 예를 들면 성기를 빨아대라 그러면 하일로 찔러 죽여도 정당방위 돼. 그 미친 새끼지 지나가는 여자한테 무슨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해. 뒤져도 싸지. 그런데 비록 이혼 소송 중이지만 아직은 법적으로 부부 사이고, 그리고 지금 이 여자가 이 남자와 이혼하려는 이유가 뭘까? 왜 이혼하려고 하겠어? 안 봐도 비디오지? 남편 새끼가 맨날 변태적 성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전에 한번 얘기했나? 혁 뒤로 여자 때리고 하는 거.
강금, 중강금 치사에서 설명했잖아. 혁띠로 여자 때리기, 이게 변태거든. 여자가 고통스러운 걸 즐거워하는 거 변태 성욕자거든. 그러니까 이런 변태적 성행위를 하는데 진절머리가 나서 이제는 뭐 이혼하려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렇다면 지금까지 뭐 잘 참아왔어. 조금 있으면 이혼할 거야. 조금 참고 조금만 참으면 뭐 더나 별거 중인데 조금만 참으면 남남이 되고 이제 완전히 뭐 갈라설 수 있는데 해필이면 여태까지 참아오다가 마지막에 찔러 죽일 건 뭐야? 그래서 이거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그 2001도 1089 옆에다가 이거 뭐 과잉방위도 안 됨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왔어. 뭐라고? 그런 변태적 남편에 대해서 복부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천은 뭐 정당방위는 될 수 없고 과잉방위에 해당할 뿐이다. OX, X야.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안 돼. 이걸 종로에서 한번 강의했더니 여학생 하나가 갑자기 그냥 책상을 뻥 치면서 과격해 걸크러시요. 꽉 치면서 아니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면 뭐가 정당방위냐. 이런 게 세상에 정당방위가 안 되냐고 나한테 막 따지는 거야. 내가 이 판례를 냈냐. 내가 이 판례 낸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정당방위가 안 됐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나가는 여자 붙잡고 이런 짓 하다가 여자한테 칼에 찔러 죽어도 이건 정당방위 성립돼. 여자한테 뭐였기 때문에 여태까지 남편이었고 지금까지 잘 참아오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찔렀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특히 과잉방위도 안 된다는 거. 과잉방위라도 되면 뭐라도 될 텐데 임의적 감면이라도 받을 텐데 임의적 감면도 안 돼. 죄명이 뭔가? 노 내가 필살기 알려준 게 뭐? 필살기 알려준 건 어디로 꽁 까먹고 남자가 여자 배찔러 죽으면 살인이지만 여자가 남자 배찔러 죽으면 상해치사. 얼굴을 때리다 다치면 폭행치상이고 배찔러 죽이면 상해치사죄. 왜? 여자는 웬만큼 찔러서 남자 안 죽어. 웬만큼 찔러서 안 죽는다고. 상해치사. 그래서 이거 죄명도 시험에 나왔어. 뭐라고? 살인이라고 틀렸어. 상해치사죄가 인정된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와서 디귿. 극히 경미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 단순절도범을. 단순절도 요거 줄 긋고 이 단순절도 구체적으로 뭐 이런 걸 생략을 했어. 왜 이렇게 많이? 밤 18털 사건이야. A가 B가 자신의 밤나무 단지에서 밤 18털을 훔쳐가는 걸 보고 그 밤을 빼앗기 위해서 강목을 휘둘러 가지고 팔목을 부러뜨리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겨우 밤 18털을 회수하기 위해서 사람 팔목을 부러뜨린 건 이거 뭐 상식을 넘어선 거지. 그까지 밤 18털 빼앗으려고 뭐 하면 돼? 절도범으로 신고하면 돼. 절도범으로 신고해서 민사상 100만 원 이상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산에 갔다가 함부로 밤 주워 왔다가 100만 원 정도 물어주는 수가 있어요. 함부로 주워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될 일이지 이걸 강목으로 때려가지고 팔목아지를 부러뜨려. 한편 목적에 의해서 도발된 침해에 대한 방해행위. 자, A가 먼저 B를 죽이고 싶어. 그런데 그냥 죽이면 살인이니까 뭐 B에 대한 공격을 가합니다. 그랬더니 B도 A가 갑자기 공격을 가하니까 B도 A를 향해서 공격을 가했을 거 아니야? B가 공격을 가한다고 B를 살해한 거. 자, 정당방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가 정당방위를 살살 유도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기가 초래한 거야. 자기가. 이걸 자초방위라고도 합니다. 자기가 정당방위 상황을 지 스스로 초래한 거야. 정당방위 안 돼요. 마지막 책임 있는 행위로 도발된 침해에 대한 방해행위. 간통 중 남편이 나타나 폭행하자 정부가 남편을 폭행한 거. 참 뻔뻔스럽죠? 감남과 간통을 저지르는 걸 A가 덮쳐가지고 감남을 때리니까
갑이 A를 향해서 공격을 간 겁니다. 정당방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일종의 자초방이야. 남의 여자 간통을 하니까 쳐맞지. 이거. 그래서 요 간통 중 남편이 나타나자 폭행하자 그 내연남이 남편을 폭행했다면 이거 정당방위 안 됩니다. 자, 판례 정리 이거 조금 쉬었다 할까요? 10분 쉬었다 갑시다.